기출문제 풀이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와 더불어 지금껏 풀어본 기출문제를 종합하여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험에 흔히 인용되는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자주 인용되지 않는 문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염증, 인플라메이션의 주요 징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염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염증의 주요 증상은 발열, 발적, 부종, 통증, 기능장애죠. 동통, 열감, 부종은 염증의 증상이지만 창백은 관련 없죠. 염증과 관련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니 실수만 하지 않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염증의 5대 징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각보다는 시각이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고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면의 텍스트가 움직이면 해당 내용을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뇌를 자극해 효과적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어와 더불어 영어 단어를 함께 읽어보세요. 제가 문제를 읽으며 의학 용어로 한번, 한국어 풀이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린 이유 잘 아시죠? 쉽고 단순하게 시작해서 차츰 난이도를 높이거나 암기 포인트를 늘려가면 뇌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집중력이 빨리 저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큰 소리로 한국어와 더불어 영어 단어를 읽어보시고 염증을 최종 정리해보세요. 상지골에 해당하는 뼈가 아닌 것은? 상지골, 팔뼈를 의미하죠. 이 문제는 팔뼈와 더불어 다리뼈가 문항에 추가되어 팔뼈와 다리뼈를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지뼈, 다리뼈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팔뼈와 다리뼈는 문제에 자주 인용되니 확실히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팔뼈와 다리뼈를 아셔야 합니다. 몇 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암기하세요. clavicle, clavicle, clavicle. 쇄골. 소리내어 반복해 암기하세요. scapula, scapula, scapula. 견갑골. humerus, humerus, humerus. 상완골, 위팔뼈. ulna, ulna, ulna. 척골, 좌뼈. radius, radius, radius. 유골, 노뼈. 의학 용어와 구용어 그리고 참고하시도록 신용어를 추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용어 대신 구용어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니 신용어는 참조만 하세요. 답은 3번, 경골이 상지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지골인 다리뼈를 확인해 볼까요? femur, femur, femur. 대퇴골, 넙다리뼈. tibia, tibia, tibia. 경골, 정강이뼈. fibula, fibula, fibula. 비골, 종아리뼈. patella, patella, patella. 슬개골, 무릎뼈. 이제 스스로 반복 연습해 보세요.
작은 창자, 소장의 일부분이 아닌 것은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 너무 쉽다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12지장, duodenum, 공장, jejunum, 회장, ileum, 12지장, 공장, 회장, duodenum, jejunum, ileum, 맹장이 소장이 아니고 다시 한번 소장을 정리하고 대장도 더불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은 결장, 직장, 맹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colon, 결장, rectum, 직장, cecum, 맹장, colon, 결장, rectum, 직장, cecum, 맹장. 신장의 기능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낮아서 보충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신장의 기능으로 몸과 전해질의 균형 유지, 외부 화학물질 제거, 산과 염기의 평형 유지가 있지만 과량의 영양물질 저장은 신장의 기능이 아니죠. 몸과 전해질의 균형 유지, 외부 화학물질 제거, 산과 염기의 평형 유지, 신장, 콩팥의 기능입니다. 의학 용어 중 무엇에 대항하여 무엇의 반대의 뜻을 가지는 접두사는 brady, 느린, 그래서 맥박이 1분당 60회 미만 느리게 뛰는 것을 bradycardia, 브레디카디아, 서맥이라고 하고 반면에 빈맥을 타키카디아라고 합니다. 브레디, 느리다, 타키, 빠르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접두사입니다. 브레디카디아, 서맥, 타키카디아, 빈맥, contra, 콘트라, 반대에 대항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죠. 콘트라, 반대에 대항하여, 콘트라, 반대의 뜻. 답은 2번 콘트라입니다. 의학 용어에서 가스트로스토미가 뜻하는 것은 수술 절차를 뜻하는 전미사용법과 관련된 질문이네요. 오스토미, 스토미, 조루술, 누공술을 의미하죠. 장기에 구멍을 내어 인공적으로 연결하는 시술법. 가스트로는 위를 의미하고 그래서 가스트로스토미는 위조루술, 위절제술은 가스트렉토미, 액토미가 절제술을 의미하고 위절개술은 가스트로토미, 토미가 절개술을 의미합니다. 위성형술은 가스트로플라스티, 플라스티가 성형술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수술 절차의 전미사를 정리하자면 토미, 제거술, 액토미, 절제술, 오스토미, 조루술입니다. 베뇨곤란을 나타내는 용어는 베뇨곤란, 디스유리아는 설명 필요 없는 단어죠. 디스유리아, 베뇨곤란, N유리아, 무뇨증, 헤마투리아, 혈뇨, 폴리유리아, 단여증. 이 중 베뇨곤란 디스유리아와 혈뇨 헤마투리아는 반드시 아셔야 하는 용어입니다. 베뇨곤란, 디스유리아. 기관지 확장증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는 기관지는 브론코. 이 문제는 빠르게 기관지에 어근 브론코를 포함한 단어를 찾아 확률을 좁혀 나가시면 됩니다. 3번과 4번이 브론코를 포함하는데 정답은 4번, 브론키, 액타시스입니다. 3번의 브론카이티스는 기관지염을 뜻하죠. 전미사가 ITIS로 끝났죠. 염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을 모르셔도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기관지, 브론코, 전미사, ITIS는 염증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염증의 전미사, ITIS, 그리고 기관지는 브론코. 이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중 뇌사의 판정 기준이 아닌 것은? 동공산대, 자발적 호흡 유지, 깊은 혼수 상태, 뇌파의 평탄화. 이 문제는 일반 상식만으로도 능히 풀 수 있는 문제죠. 뇌사 상태에서는 자발 호흡이 안 돼 기계 호흡을 하죠. 뇌사 판정 기준으로는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 자발 호흡을 하지 않을 때, 동공산대, 신체 움직임이 없을 때, 그리고 뇌파의 평탄화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걷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몽유병의 의학 용어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은 3번 솜남불리즘입니다. 이 문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질문이긴 하나 워낙 흔치 않는 질병으로 이런 문제 암기하시느라 시간 뺏기지 마시고 빈번히 응용되는 문제 중 아직 자신 없는 문제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가 12문제 중 하나, 2개 정도 포진되어 있으니 몽유병의 의학 용어를 암기하시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수면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는 솜입니다. 솜. 그래서 불면증은 인솜니아. 수면의 어근, 솜 정도만 기억하세요. 불면증은 인솜니아. 심혈관계통 용어의 해석으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카디오메갈리, 심장비대, 브레디카디아는 서맥, 타키카디아는 서맥, 아리드미아는 부정맥. 이번에 브레디카디아를 잘못 설명했네요. 카디오메갈리, 브레디카디아, 타키카디아, 아리드미아 아주 빈번히 출제되는 의학 용어죠. 이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니 다시 한번 반복해보죠. 카디오메갈리, 심장비대, 브레디카디아, 서맥, 타키카디아, 빈맥, 아리드미아, 부정맥. 소화기 계통의 병리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은 아노렉시아. 아노렉시아는 식욕부진입니다. 하지만 설명은 연하곤란. 연하곤란은 이미 설명드렸죠. 디스페지아라고. 만일 디스페지아가 떠오르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곤란이란 단어가 나오면 접두사, 디스를 동반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총 5차례의 기출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최소 의학기초에서 70% 이상은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